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흔히 얘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 사람이든 인간이든 결국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정보와 지식에 관련되는 부분 보면은 이 지식과 이 정보가 과연 맞느냐라는 것을 검증한 사람이 없어요. 즉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했던 이런 학자나 또는 전문가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은 점검을 해보려고 들지 않아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지식과 정보에서는 사람은 마음이 모두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사람이나 인간은 누구나 다 제일 먼저 이 몸을 갖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각자 개인마다 몸 안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요 안에 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올 때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억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렇게.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인식하는 거라든가 기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표현을 해나가는 이 세 개가 뭐라 그랬어요? 심리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심리는 세 개로 구성되는데 인식에 관련되는 심리와 그 다음에 기억에 관련되는 심리 그리고 표현에 관련되는 심리 요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심리는 세 개밖에 없어요. 심리는 뭐냐면 결국은 마음이 작용하는 이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질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몸과 마음이 상호 연결이 되는데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이라고 하고 몸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에 기억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서 뭔지 모르지만 몸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학자가 없어요. 심리라 그러면은 다 두리뭉실해요, 지금요. 심리는 다 두리뭉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몸에 어쨌든 뇌는 몸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음에 의해서 뭔가 기억의 작용이 일어나고 표현이 일어나는 건 다 알아요. 요 부분을 우리는 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심리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는 것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심리라는 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됐냐? 몸에서 인식이 될 때 어떻게 반응되고 그리고 기억이 될 때 뇌에서 어떻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표현할 때 몸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와 상호 연결되는 이 몸에 관련되는 반응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요. 어디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들어올 때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식이 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기억이 될 때 어떻게 기억이 돼 가는지 그리고 표현될 때 몸에서 어떻게 반응되는지 여기까지만 연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는 게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인식이 무한대예요. 사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요 앞에 카메라가 있어. 카메라를 우리가 늘 봤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건 카메라야 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 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들이라든가 진짜 말 그대로 산속에 살면서
문명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나와서 이걸 봤을 때 이건 카메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억된 게. 그러다 보면은 인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돈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지 도대체? 뜯어보기도 하고 부셔보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처음에 스마트폰을 딱 사게 되면은 그 기능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뉴얼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거 보고 지식을 습득을 해서 결국은 내 기억 속에 있는 걸 가지고서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드냐면 요 심리와 몸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가다 보니까 인식되는 것도 무한되고 기억되는 것도 무한되고 표현되는 것도 무한대예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증명을 해왔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몸과 심리만을 연구를 하게 되다 보니 뭐가 되냐면 인간의 마음이 다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겨요? 심리가 마음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식의 마음, 기억의 마음, 표현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놈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가고 있을까? 결국은 이 마음이라는 거를 심리와 같다라고 한 것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인식에 존재하고 기억에 존재하고 표현에 존재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고 더 이상 마음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뭘 공부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을 알려면 인식의 무한대를 공부해야 되고 기억의 무한대를 공부해야 되고 표현의 무한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공부해도 못해요. 왜?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부터 그렇고 우리가 사회 현상이 바뀌어 나가면 또 달라져요. 마음은.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몸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맞아요. 지금까지 연구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근본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하고 심리가 같지가 않아요. 심리는 마음이 작용하는 이치거든요.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명히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데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 그래서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인식이 될 때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기억이 될 때, 표현될 때 왜 이런 현상들이 몸에서 나타날까라는 거를 연구한 게 마음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관련되는 것만 연구한 게 이게 마음이론이거든요. 이 마음이론은 이 심리를 따지지 않아요. 심리를 갖지 않고 뭐냐면 어떻게 작용하느냐. 뭐에서? 마음과 심리가 이 마음에서 심리가 상호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느냐라는 거를 그냥 검증한 것 뿐이에요. 나름대로 연구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단순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굉장히 단순해. 몇 개 되질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 구성된 거를 기준에다 두고 인식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고 하는 거를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음에 관련된 이 단순한 거를 알고 지금까지 연구했던 심리에 관련된 거를 탁 집어넣게 되니까 몸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무한대에 관련된 이 무한대거든요. 이 무한대를 언제까지 연구할 거냐? 당연히 연구해야죠.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왜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해석을 하려면 당연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무한대를 언제까지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 생기고 또 하나의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문제.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가 왜 이런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자 해서 마음에 관련돼서 남자와 여자에 관련되는 마음의 그냥 기본을 마음하고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고자 해서 분석을 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남자의 마음을 갖고 있고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마음이 결국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식은 자각하는 부분이고 무의식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즉 느끼지 못하는데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러면 무의식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습관이거든요. 무의식에서 습관이 만들어. 그래서 이 습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이 될 때 남자의 습관, 남자의 무의식과 남자의 의식에 관련되는 요 작용이 남자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나면은 남자의 마음을 갖고 남자의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고,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의 의식과 무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마음이 남자와 여자로 구성이 되면서 인식될 때, 기억될 때, 표현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결국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심리는 뭐냐면 마음이 이 작용하는 이치예요, 그냥요.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라고요. 마음이 작용된 이 이치에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심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이 심리를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는 마음은 똑같지만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남자의 마음으로 전 세계 모든 남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여자들이 결국은 여자의 마음이 똑같이 작용을 해요. 여기가. 이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틀리느냐? 바로 요 작용하는 이치에서 나타난 이 결과들이 다 틀려요. 이게 심리거든요. 심리가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같은 심리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가 아니라 결국 뭘로 해야 되냐면 사람마다 심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마다 심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심리는 당연히 틀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같아요. 그러나 심리가 달라요. 왜?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결과가 심리거든요. 그리고 심리의 결과가 어디로 나타나냐? 여기에서 결국은 이 몸을 통해서 인식이 되고 몸에 기억되고 그리고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다 틀린 거예요. 마음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마다 다 틀려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가 나타나냐면 이 심리가 몸에서 나타나는 이 반응에서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는 이 심리가 다른 거예요. 결국은 그럼 뭐냐면, 그러면 이 심리는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을 합니까? 검증이 됩니까? 누가 검증했을까요? 검증한 사람 없어요. 심리에 관련돼서 어떻게 검증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 왜? 추상적이니까. 그러다 보니 뭐를 도입을 했습니까? 통계를 도입을 한 거예요. 통계. 몇 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이런 현상이 생기고 몇 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이런 현상이 생기고 하면서 이 통계를 가지고서 학문으로 연구를 한 게 심리학이에요. 학문으로 연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비과학적이에요. 마음도 비과학적이에요. 왜?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그려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작용만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리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립니다. 여기에 인식이 그렇고 기억이 그렇고 표현이 그렇고. 이게 심리 확실히 맞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는지 한번 그려볼. 몸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립니까? 인간의 몸은 남자의 몸, 여자의 몸 나옵니다. 내부 안에 장기, 간이 있다. 그럼 간을 그리려면 대체적으로 남자들과 여자들 이든 이 신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려면 그릴 수 있어요. 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존재하고 있고 보이고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과 심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작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경에서 작용되는지 실제 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전 몰라요. 그거를. 왜? 그거는 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비과학적인 거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학문으로 연구됐느냐 안 됐느냐, 안 돼 있으면 사이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니. 여기서도 비과학적이고 이것도 비과학적이거든요. 통계를 도입을 한다. 통계 도입하면 돼요. 통계 도입하면은 여기도 통계 도입하면 돼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긴 하지만 통계를 도입을 하면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데
여기서처럼 통계를 도입을 해서 학문으로 연구 발전시키기에는 이 마음이 너무 단순해요. 이 학문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단순해서. 학문은 연구를 하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을 해나가는 게 학문이거든요. 틀리든 맞든 연구하고 왜 틀렸는지를 검증을 해내고 하면서 연구를 해나가는 게 이게 학문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학문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남자는 남자의 마음이, 여자는 여자의 마음이 너무 단순 명료하다 보니까 연구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늘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다. 그거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결국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심리에서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같다라는 대전제 아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지식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오류예요. 즉 근본의 오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본의 오류부터. 그래서 어떤 걸로도 갖다 집어넣어도 끊임없이 연구를 더 해나가야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날 때 보면은 의학이라든가 이런 보여지는 그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이런 데서는 이렇다. 그래서 이거를 뭐뭐하다. 결론이 딱 나요. 그리고 어떤 방향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도입하는 이 학문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이 나야 돼요. 뭐뭐 하다로 결론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런데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전 세계 다 보편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근본이 뭐냐면 심리와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 인간의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마음을 연구하기보다는 인식, 기억, 표현과 연결되는 심리가 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반응돼 나오는지만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의 마음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 남자는 남자의 마음이 같아요. 여자는 여자의 마음이 같고 물론 그 안에서 작용되고 있는 심리는 몸과 함께 연결돼서 작용되는 심리는 전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